네, 최근에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는 식품 대열에 오렌지 주스도 합류했습니다. 농축 오렌지 주스 가격,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파운드당 4.95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수직 상승세를 그리면서 지금 가격이 1년 전보다 80% 넘게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 오렌지의 3분의 1은 브라질에서 생산되고요. 특히 오렌지 주스는 전 세계 70% 안팎을 브라질산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오렌지 주스 상품들도 대체로 스페인산 오렌지 아니면 브라질산 오렌지 농축액을 쓰거나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부 지역과 브라질에 지난 2022년 말부터 이상 한파 같은 기후 문제가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오렌지 전염병까지 돌면서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게 된 겁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는 1년 정도는 오렌지 수확이 좋지 않아도 그 전에 냉동시켜둔 농축액이랑 섞어서 맛과 가격을 유지하는데요. 최근에는 3년 연속해서 오렌지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가격이 잠시 오른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란 거겠죠. 네, 세계 오렌지 주스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 모를 정도의 위기라고 국제 과채 주스 협회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하면 떠오르는 그 품종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품종을 섞어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이미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오렌지 수확량이 20년에 걸쳐서 줄어왔고요. 브라질은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4%나 줄어들면서 36년 만에 가장 적은 생산량을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렌지를 예전처럼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요즘 사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점점 더 한국이 아열대 기후처럼 되어가면서 과거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 가장 잘 자라던 사과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구 반대편에선 오렌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좀 더 강한 오렌지와 비슷한 품종, 우리나라의 귤과 비슷한 품종을 섞어 만들어도 오렌지 주스라고 부를 수 있게 하자. 유엔의 현재 식품 코드 같은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안까지 국제과채주스협회는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하는 오렌지 주스의 90%를 대부분 브라질산으로 수입해온 일본에서는 이미 엔화 약세까지 가세하면서 오렌지 주스 수입 비용이 너무 올라서 일본산 감귤을 섞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기후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농작물은 요즘 좀 어떤가요? 네, 세계적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9가지 주요 농산물 가격을 따라가는 블룸버그 농업지수 연중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섰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5월에 이상 한파와 가뭄이 닥치면서 밀 작물이 피해를 입고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올리브유 가격은 스페인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1년 전보다 45% 가까이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쓰이는 원두가 베트남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베트남도 요즘 날씨가 들쭉날쭉해서 올해만 이 원두 가격이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기후로 인한 식량 위기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웠던 달의 기록을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이 역대 가장 더웠던 4월로 기록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 한파나 폭염 또는 극심한 가뭄과 홍수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각종 농작물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호연 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이라 카페를 선택했는데 요즘 부쩍 고민이 늘었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 최근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 원두 값에 대한 부담 압박이 되게 큰 그런 상황입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연초보다 30% 넘게 올랐는데
주요 산지에서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라 단기간 내에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대량 구매와 장기 계약으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지만 동네 커피집은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기 때문에 원두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합니다. 원두의 인건비,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커피 소비량이 하루 평균 한 잔 이상인데 많이 마시는 만큼 가격에도 민감합니다. 보통 평균 한 3잔은 먹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좀 4,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많이 부담돼요. 이게 한 달, 1년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특히 가성비를 앞세워 주변에 크게 늘어난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공세가 위협적입니다. 이제 매일 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얼굴을 다 아는데 이제 근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커피숍은 자영업 불황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봤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집 건너 카페가 있단 말이 있을 정도로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한 사람당 1년에 이렇게 350잔 넘게 커피를 마신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 세계인 평균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입량도 상당합니다.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증가해서요. 지난해에는 20만 톤을 넘어섰고요. 커피 수입액도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까지 수입된 커피 양은 10만 9천여 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입량이 4%가량 줄었고 액수로 따지면 9% 넘게 감소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기세가 이어지면 커피 수입 규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날씨 탓이 가장 큽니다. 엘니뇨 현상 등 이상기후로 브라질 등 주요 커피 수출국 수확량이 지난 2020년부터 줄어든 겁니다. 커피 원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커피 전문점들도 줄줄이 커피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선 커피 한 잔의 휴식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커피 품종별로 보면 전 세계 커피 소비의 60% 넘게 차지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의 등락이 특히 컸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상승세였는데 지난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엔 약 450g당 2.58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스타벅스가 크게는 400원씩 가격을 올렸고 눈치만 보던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이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이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엔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2월에 비해서 이렇게 37% 가까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 커피 원두를 수입해 올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할당 관세 0%를 적용하면서 이 수입 가격 부담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당연히 커피 가격도 좀 내려가면 좋겠죠. 먼저 편의점 자체 브랜드 커피 제품 가격이 300원 내려갔거나 대용량 커피를 저렴하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컵커피 제품 14종 가격도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 인하 불가 입장입니다. 커피 한 잔 가격에서 원두 가격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전기, 가스비 및 물류비, 인건비 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원두값 하락만으로는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가격이 떨어진 아라비카 원두와 달리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오히려 급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여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유통시장에서의 소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인하되기는 매우 어렵다. 원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인하되기는 매우 어렵던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 커피 값이 지금 5,000원 이렇게 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데 높은 커피 가격에 걸맞는 소비자의 만족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령대가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을까요? 이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7명이 40, 50대 중장년층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2~3잔까지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커피를 왜 마시는 건지도 물어봤더니요. 이유가 좀 슬펐습니다. 이 맛을 음미하기보다 습관적으로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이 피곤함에 찌들어서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하는 직장인들의 애달픈 현실이 그려지기도 하는 대목입니다.